세상이 어떻게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 같죠? 최근에 이제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어디 뭐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사람이 받는 데가 없죠. 뭐 문제 하나 해결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상담원 연결을 찾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 AI가 발전을 하면 뭔가 생활이 더 여유로워지고 편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 얼마나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정말 필요한 일들 하는 거 빼고 소위 시간을 죽이는 행위들 있잖아요. 뭐 쇼츠 보거나 릴스 보면서 멍 때리는 시간이 알게 모르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 없이 하루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스마트폰이 어떻게 훔쳐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꺼비형 구독 하셨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는요, 스마트폰이 시간을 조금씩 가져가는 방식이 너무 교묘하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그냥 팍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루를 잘게 쪼개서 가져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알림 한번 확인하고 잠깐 쇼츠 하나 보고 댓글 조금 읽고 그러다가 또 하나 더 보게 되고. 문제는 이 짧은 시간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스마트폰을 들여볼 때마다 집중이 끊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집중이 깨지고 다시 원래 상태, 그러니까 다시 집중 모드로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 이걸 자동차 시동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톡이 와서 그 확인하는 순간 시동이 꺼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시동을 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바빴는데 정작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몸은 분명 오래 앉아 있었는데 시간도 많이 투자했는데 별로 한 게 없어요. 이런 상태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자,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폰이 시간을 어떻게 훔쳐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진짜 무서운데요. 이거 단순하게 시간 자체가 사라졌다, 뭐 없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버스 기다릴 때, 줄 서 있을 때, 집에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좀 멍 때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멍 때리는 시간이 그냥 시간을 마냥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아니면 요즘 내가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거 제 경험담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멍 때리는 시간이 언젠가요? 뭐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제가 이제 수능 보고 대학 입학할 때까지 정말 여기 딱 붕 뜨는 시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좀 빡빡하게 생활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시간이 넘쳐나는 상황이 된 거죠. 뭔가 좀 생산적인 일들로 이 시간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멍 때리면서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지금 친구들은 뭐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한 버스나 뭐 지하철 기다릴 때, 식당 앞에서 뭐 웨이팅할 때, 등하굣길, 출퇴근길에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을 하기도 전에 누군가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광고를 보고, 또 그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SNS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SNS를 보면 어떤가요?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 잘된 모습들만 보여주죠. 이걸 보고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막 주눅이 들고 내 삶을 자책하게 됩니다.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스마트폰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깨죠. 그리고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건설적인 생각할 틈을 스마트폰이 방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비교를 통해서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내 시간을 뺏어가는지 알았다고 해서 단순하게 스마트폰 안 봐야지, 줄여야지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의지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핸드폰이 개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만드세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몸이 멀어지게 되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스마트폰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이 내 눈에 보이는 이제 책상 위에 있잖아요. 틀림없이 10분마다 볼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집중해야 될 때, 과제를 하거나 공부할 때, 생각을 뭐 해야 될 때 핸드폰을 다른 방에다가 놔두세요. 하물며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뭐 바로 뒤라도 눈에만 안 보이게 한번 놔둬보세요.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핸드폰 멀리 두면 중요한 연락 오면 어떻게 하냐고. 중요한 연락을 못 받아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도 살았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요. 중학교 이제 올라갈 때 제가 핸드폰 감옥 있잖아요. 핸드폰 감옥을 사줬어요. 이게 내가 설정한 그 시간까지 절대로 열리지가 않아요. 어른들도 의지로 핸드폰 안 보는 게 되게 힘든데 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제 아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품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한번 어떤 거든 구매하셔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종이하고 펜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사실 이제 종이, 펜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모든 걸 기록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기록하고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펼치죠. 자, 이렇게 핸드폰을 딱 보는 순간 핸드폰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 카톡 온 거 없나, 뭐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영상 새로 또 올라온 거 없나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스케줄 보려고 들어왔는데 스케줄 보는 것도 까먹어서 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저도 그랬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될 때 종이하고 펜을 활용하세요. 뭐 느리고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게 오히려 더 빠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여기 영상 보시면 제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종이와 펜으로 하거든요.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나의 목표를 적고 할 일들을 펜으로 꾹꾹 눌러서 써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무자극 시간을 만드세요. 영상, 뭐 음악, 알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꺼비 형의 경우는 보통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무자극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하나는 아침 루틴 시간이고요. 하루에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녁에 운동할 때입니다. 그때 뭐 이어폰으로 이제 음악을 듣거나 강의 들을 때도 있는데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무자극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자극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어떤 생각들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 생각들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인 거죠. 명상은 막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무자극 시간에 명상까지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건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특히 SNS를 보면서 비교를 하고 자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비교라는 게 모든 근심 걱정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나보다 좀 못 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뭐 좀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해 본 바 가장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책을 넘어서 그 사람처럼 살아보겠다, 혹은 내가 더 노력해서 그 사람을 뛰어넘어 보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간다 마사노리의 책에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 분노하는, 막 화가 나는 마음을 이용하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도 그랬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된다고.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뭘 하든 다 해내실 분입니다. 이런 여러분들께 제가 딱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잠들기 전에 핸드폰 내려놓고요, 잠들기 전까지 멍 때려보세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를 따라가 보세요. 피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묻고 답하고 스스로. 나와의 대화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생각이 뭐였는지 오셔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